안녕하세요. 잠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를 되짚어보는 생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부모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들 안에 자연스럽게 타오르는 호기심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어떻게 더 크게 지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의 감정을 다루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들이 길 한복판에서 심지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인도 옆에서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당황해서 뚝 그쳐 라고 소리치거나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겠죠. 하지만 제 아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이의 눈을 맞추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지금 정말 많이 화가 났구나. 엄마는 알아.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5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난 건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야. 내가 화난 마음은 엄마가 충분히 이해해. 아이는 으아앙 하고 더 크게 울부짖지만 아내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말의 내용보다는 엄마의 차분한 말투와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아이는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을 감싸고 있는 부모의 태도와 분위기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격렬한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것, 그 감정은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조절은 소리 지르면 안 돼, 울면 못 써, 와 같은 처벌적이고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흔히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잘못한 아이를 격리시키는 생각하는 의자 같은 방법을 쓰곤 하죠. 하지만 제 아내가 한 것은 그 반대인 타임인, 즉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가장 격렬한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관심과 존재 자체를 온전히 아이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이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면 부모가 아이의 분노에 맞서 똑같이 화를 내며 반응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그것은 자기 조절이 아닌 자기 억압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숨겨야 한다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릴 적 참아야 한다, 울지 마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에 이 감정 억압이라는 말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6살짜리 의붓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새아빠, 새엄마를 의붓 부모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부모의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육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새로운 부모가 그저 부모라는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존중과 순종, 그리고 사랑을 기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아이는 당신에게 엄마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엄마의 결정이었죠. 물론 그 결정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그 결정의 일부가 되어 당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해내고 싶다면 먼저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소속되고 싶어하고 아이의 애착 본능이 당신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쌓는 노력 없이 그저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어떤 계획이나 행동도 갈등을 낳을 뿐이다. 6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당신과 결혼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부모의 이혼이라는 힘든 시간을 겪은 상태입니다. 행복에 겨운 부부가 어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여보, 모든 게 완벽했고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이제 헤어집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혼 전에는 보통 오랜 기간의 소외감, 스트레스, 갈등, 그리고 원망이 존재합니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부재라는 상실감까지 겪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는 이미 소중한 것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 엄마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이와 환상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가 당신을 기쁘게 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양육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가 당신에게 소속되고 싶어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친부모이든 혹은 새로운 부모이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양육의 한 기둥이라면 아이의 지성을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타고난 보물, 호기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호기심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이의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짓밟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기어가서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부모가 내뱉는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안 돼. 만지지 마.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위대한 과학 실험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담긴 유리컵입니다. 깨질 수 있죠. 아기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실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컵을 잡고 떨어뜨리고 컵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지고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기에게는 놀라운 실험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실험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려는 목표와 아이를 키운다는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혼돈과 무질서의 원천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무질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을 끊임없이 실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온 뒤라 산책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장화와 비옷을 입은 서너 살짜리 아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아주 크고 질퍽한 흙탕물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저 아이가 저 웅덩이에 뛰어들게 해주세요. 아이는 온몸으로 웅덩이에 점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 웅덩이를 빙 둘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충돌구 생성에 관한 실험이 무산된 것입니다. 흙탕물에 뛰어들면 물이 튀고 진흙이 튀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해진 힘이 유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작은 호기심 하나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과업은 아이에게 호기심을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만 않는다면 설령 그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진다 해도 그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호기심을 짓밟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 호기심을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과학자란 결국 누구일까요?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아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묻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와 몇 시간이고 대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화 중에 절대 나오지 않을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저도 그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은 그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주도성, 열정, 야망, 그리고 호기심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는 종종 학생들을 텅 빈 그릇으로 보고 그 안에 정보를 쏟아붓고 시험으로 평가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칭찬받죠. 하지만 그렇게 학교에서 칭찬받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졸업식 날 교문을 나서며 학교 끝이다. 영원히 안녕 이라고 외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아, 이제 두세 달 동안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겠구나라며 아쉬워해야 합니다. 학교가 끝나는 것이 기쁘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학교는 최소한 당신의 호기심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졸업할 때 졸업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커맨스먼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맨스먼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학교를 떠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아직 내가 접해보지 못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는 평생 학습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졸업하던 그날 존재했던 지식의 틀 안에 갇혀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돌아보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적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도 당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열망이 있고 그 길이 성적표라는 좁은 잣대로는 측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아이의 감정을 역할이 아닌 관계로 끌어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호기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아이가 자신만의 온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